네, 반갑습니다. 저희 나연구소 특강 17회이고요. 우리 이번에 주제는 스피치가 주제입니다. 우리 프로페셔널 강사만 하는 파워 스피치 4.8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1차로 내용을 진행했었고, 오늘은 이제 2회차고요. 우리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제 파워 스토리텔링 스피치, 그리고 흐름과 에너지 분배, 공감대 인사이트라는 내용으로 우리 박윤수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인수입니다. 네, 어, 지난주까지, 이제 지난주에 스피치의 3요소 했죠. 그래서, why, 이제 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열정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강의를 할 건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이걸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복장하고 하드웨어. 그래서 강사들이 가끔씩 이제 옷을 좀, 깔끔하게 조금 멋있게 잘 못 입는다든지 아니면, 이 스마트 포인트나 이런 걸 잘 못 다루게 되면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능수능란하게 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음, 발성, 제스처, 이런 것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파워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할 건데, 왜 스토리텔링에다가 파워를 붙였냐면, 대부분 스피치 하는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쏙 빠져들게끔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어떤 흐름과 에너지를 분배해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명강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감대 인사이트는 강사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내 안에서 내면이 자각하는,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이런 자각을 주는 강의로 마무리를 해야 사람들이 그 강의에 대해서 정말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잠시만요. 그래서 어, 강의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보들이나 내용을 가지고 인생에서 깨달음과 자각을 딱 던져주는 그런 공감대를 일으켜야 되는 게 프로 강사가 이제 하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쭈루루루 전달하는 강사가 있고 TV든 어디든 간에, 그리고 어, 짧게 던지지만 사람들한테 아, 그렇구나 하고 던져지는 그런 강의가 있죠. 그래서 강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공감대 인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강의하면서 사람들한테 요렇게 연인들이 요렇게 되게 재밌게 톡 치면서 막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요런 강의를 하는 게 이제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피치란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어, 말을 열심히 한다고 스피치가 아니다. 그리고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웅변하듯이 해도 안 되고 너무 거대한 걸 얘기해도 안 된다. 사람들이 귀가 쫑긋하고 얼굴에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엔 무뚝뚝하다가 나중에 얼굴에 미소가 싹 이렇게 지어지면서 몰입할 수 있는 이런 강의가 정말 명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토리텔링 스피치. 자, 요건 다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스토리는 우리는 흐름이 하나로 관통해야 해야 한다. 된다. 그래서 스토리를 어, 얘기해 줄 때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려지면서 이미지화가 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로직, 그러니까 논리가 있어야 되고 시간 흐름 요 두 가지로 보통은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직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이죠. 그래서 서론하고 결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오늘 할 강의에 대해서 결과적인 포인트를 서론에 딱 때려주고 본론은 그걸 단계적으로 풀어내 나가고 결론에서 마무리 지어주는 게 이 로직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 우리 아트 PPT 할 때 제가 정반합의 원리를 얘기했죠. 그런 거 있죠. 이제 스피치를 할 때
지금까지는 아나운서나 아니면 스튜디스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스피치가 바른 스피치가 좋은 스피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정반합에서 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강의하면 재밌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문제를, 그러니까 현재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을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정반합에서 반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그래서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이 명강사로 잘 안 불리는 이유는 재미도 없고 뭔가 자기 뇌 속에, 가슴 속에 땅 때려주는 그런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할 때는 공감대를 불러주는 스토리텔링과 인사이트, 그다음에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러면서 더 발전된 상태를 제시하는 합의 상태가 되는, 이게 바로 서론, 본론, 결론의 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흐름이 있을 때가 있고 시간 흐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할 때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 이렇게 쭉 설명하는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잘 못하는 강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래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현재는 이렇죠. 과거는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이게 두서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강의를 제일 못하는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랬는데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흐름이 좀 쉬워야 돼요.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는 조금 바꿔도 돼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시간 흐름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요소는 일단 흐름이 단순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화하고 내용을 너무 많이 하는데 3단계 이상 안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흐름으로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의 아무리 좋고 아주 학술적으로 연구된 걸 발표를 해도 재미없고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명강사라는 얘기를 잘 못 들어요. 그리고 이미지, 어, 로직 흐름이든 시간 흐름이든 간에 머릿속에 그림으로 딱 그려지면서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고가, 생각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해야겠구나 하는 내적인 자각이 좀 일어납니다. 이랬을 때 뇌과학적으로는 사람이 대뇌 변형계라 그러죠. 감정의 어떤 변화, 재미가 있었던 감성적인 감동이 있었던 간에 그런 걸 통해서 사고 확장이 딱 일어났을 때 장기 기억, 그러니까 해마에 저장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 강사로서 스토리텔링 할 때는 이 1번부터 5번까지를 잘 기억해 놓으면 좋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시간이죠. 시간 진행되는 표시고요. 여기는 분위기와 에너지는 이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하는 내용입니다. 자, 강의의 흐름 가장 좋은 거는 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급속도로 올라가죠. 이때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이제 제가 하면은 오늘도 보면 PPT 맨 처음에 뭐 먼저 보여줬습니까? 두부하고 계란이 입을 막 떠드는 걸 보여주면서 재밌는 거를 했죠. 그러니까 어색한 것을 먼저 깨기 시작하는 게 강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론, 그다음 본론, 그다음 결론. 요렇게 가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분위기를 확 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을 해주고 본론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한 번만 왔다가 쭉 올라가도 되고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했다가 쭉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스 브레이킹 처음에 할 때 분위기를 싹 업시키기 위해서 등장음악을 밝고 뭐 웅장하거나 즐겁고 뭐 재미난 이런 음악을 틀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펀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오늘 뭔가 강의를 하는데 야, 분위기 좋은데? 아, 뭔가 막 이렇게 집중되는 느낌을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때려줘야 되는데 이거에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예. 짧게는 30초에서 1분 이내. 그 다음에 서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일단 결론을 먼저 던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러이러한 강의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스피치 강의면 그런 거죠. 스피치 강의를 할 건데요. 그냥 스피치 강의가 아니라 프로 강사들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스피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피치의 흐름은 요러 합니다. 라고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서론이 3분 이내에 사람들은 딱 자극을 시켜줘야 사람들이 처음부터 몰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끌고 가면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약간 톤 다운을 해서 서서히 그때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서론에서 한번 땅 때렸다가 그 다음에 본론 처음에는 천천히 부드럽게 조금 시간을 좀 완급을 좀 부드럽게 하면서 에너지도 약간 톤 다운을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론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파워 스토리텔링처럼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가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예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뻔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분위기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일정하게 계속 가게 되면 사람들은 루즈해진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화나 재밌거나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류하기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교류를 많이 못해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티키타카가 돼서 주고받는 거 있죠. 이게 잘 되면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잘하지 않더라도 강의가 좀 좋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근데 온라인 교육은 강사 혼자서 떠들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되는데 예화나 영상, 재밌는 거를 중간중간 깨알같이 넣어서 분위기를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강의 마지막에는 최고점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하면 스피치를 프로 강사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고 딱 끝나줘야지 끝부분이 마무리가 흐지부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서 에너지가 흩어지면서 지금 시간 몇 시 됐지? 쉬는 시간에 뭐 하지? 이렇게 잡담이 생기고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이게 강의 초반이고요. 본론이 강의 중반이고 결론이 강의 종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강의를 임팩트 있게 잘 못하는 경우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에너지를 보면은 이런 사람은 처음에 도입이 편안해요. 강사들 처음 딱 들어와서 되게 편안하게 강의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중간하고 끝까지 그냥 계속 조용조용하게 강의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중반 지나가면 사람들이 늘어지면서 존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옆 사람하고 떠들거나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한 톤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부터 톤업이 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도입은 밝고 활기차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확 끌어줍니다. 근데 계속 높은 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텐션이 쫙 올라갔다가 텐션이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력이 집중력도 체력이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강사의 텐션은 높아져 있는데 교육 세대는 점점 톤이 다운되면서 지쳐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이제 체력이 좀 약한 형인데 처음에는 에너지가 밝고 막 활기찼다가 강의 중반 이후로 쭉쭉 늘어지면서 강의가 루즈해지는 강사들이 있어요. 요거는 제일 좀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습니다. 도입에는 좋았지만 마지막에 늘어지잖아요. 그럼 강사 자기 자신이 충격받아요. 왜 도입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강의를 잘 안 듣지 생각하면서 혼자 스스로 상처받는 그런 게 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도입은 좀 편안한데 중반 이후에 몰입도가 높아지는 요런 거 있죠. 요것도 괜찮은 편이에요. 처음엔 좀 도입을 조금 편하게 해도 사람들이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중반 정도 넘어가면서 몰입도가 쭉 상승해가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땅 때려주면 사람들이 와, 이 강의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흐름은 뭐냐? 제일 처음에 땅 하고 분위기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땅 하고 던져주면 되고 중간중간 깨알같이 재밌고 감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초반, 중반, 후반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강의 초반에 네, 강사가 인사부터 먼저 하잖아요. 인사할 때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되게 귀여운 애기 있잖아요. 애기한테 처음 다가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가가죠. 하는 것처럼 교육생들한테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고음이죠. 안녕하세요, 박인수 강사입니다 하는 이 애기들한테 까꿍 하는 그 느낌의 에너지로 인사를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교육생들이 뭔가 새로운 에너지라는 느낌 드니까 그때부터 일단 이미 5초 안에 이 인사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의 초반에는 3분 이내에 관심을 잡는데 기대나 호기심, 설레임을 갖고 까꿍부터 들어가서 등장음악을 한번 때려주고 첫인사를 까꿍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영상도 좋고요. 뭐 간단한 게임도 좋고 제가 보여드리는 그 약간 동영상이 들어가는 GIF라고 하죠. 그런 사진을 보여줘도 되고 귀엽고 이쁜 동물들 사진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색한 걸 다 깨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서론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은 이런 강의를 할 겁니다. 하면서 설레임? 그게 어떤 거지 하면서 막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거 하는 게 강의 초반에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강의 중반에는 에너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점점 고조를 시켜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파워 스토리텔링 있죠. 그것처럼 로직 순서로, 그 다음에 시간 순서로 가면서 일단 뻔히 자꾸 들어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번 교육은 되게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교육이야. 그러면 우리 설민석 강사나 아니면 김미경 강사나 김창욱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면 되게 웃긴데 되게 슬픈 포인트를 한 번, 한두 번씩은 꼭 넣어주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슬픈 포인트는 꼭 안 넣더라도 뻔은 분명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로 풀다가 펀을 한번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풀다가 또 펀을 한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에너지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몰입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을 로직 흐름이나 시간 흐름대로 펀이나 영상 예화를 주면서 그냥 강의를 계속 올려가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상도 한번 보여주고 재밌는 것도 한번 띄워줘야 되고 예화도 들려주면서 사람들도 잔잔하게 릴렉스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본론의 흐름은 영화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화도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죠. 분위기 전환을 강의 중반에 잘해주는 게 프로 강사가 가지는 어떤 스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린 용에 눈동자를 딱 그려 넣으니까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활용점정이라는 용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후반에 활용점정할 때는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열정과 신념을 담아서 땅 하면서 끝내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감성적이고 딥한 메시지 있죠. 깊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림이 오는 메시지를 주면서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활용점정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열정 담아 끝내기는 오늘 강의했던 거 전체적인 리뷰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일이나 1박 2일 강의를 많이 하니까 전체적인 강의 리뷰를 되도록이면 1분 내지 2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리뷰하면서 오늘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자각이나 깨달음, 통찰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생분들은 이렇게 변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열정과 호소력 있는 멘트로 땅 끝내는 게 열정 담아 끝내기고요. 감성과 딥한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리뷰하고 통찰과 자각을 주고 난 뒤에 잔잔한 목소리로 감성 100%로 시, 명언, 뭐 에피소드, 동영상도 괜찮고요. 안 그러면 강사 자기 자신만의 느꼈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의 예를 들면서 사람들 가슴에 뭔가 그렇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 생기면 되죠. 그게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인포메이션이 계속 쌓이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규칙들이 모이고 모이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패턴을 체계화시키고 변화시키면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 놀러지가 계속 쌓이다 보면 지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이 기술과 이 기술을 이렇게 접목하고 저렇게 접목하면 이러한 상황의 어떤 상품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해결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자각이 오게 되죠. 그래서 강사라면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이나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지혜로운 부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를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아,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스피치를 할 때는 아, 그런 방식으로 스피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지막에 활용 점정을 딱 때려주는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가 아 하고 확장이 되는 그런 상태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고를 확장시킬 때는 다양하게 그러니까 와이드하게 넓게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고요. 딥하게 깊이 있게 아 그게 이러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와이드한 느낌이나 딥한 느낌의 인사이트를 딱 던져줄 때 사람들이 그 강의 마지막에 아, 내가 오늘 와서 이거 하나 얻어가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말하는 게 마지막에 공감대 인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2주간 해왔습니다. 그죠? 스피치의 3요소, 복장 하드웨어, 발음, 발성, 제스처. 그다음 오늘 파워 스토리텔링, 스피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흐름, 에너지 분배 어떻게 할 건지, 강의 초반, 중반, 종반에 어떻게 할 건지, 공감대 인사이트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결국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나 혼자서 끊임없이 비판적인 사고로 돌아보고 강의 프로그램을 짜고 혼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PPT를 누르면서 구술 연습을 계속 해봐요. 그러면서 내 입맛에 내 머릿속에 단순하고 쉬우면서 재밌기도 하고 임팩트가 땅 때려지는 공감대 인사이트까지 주는 그러한 강의가 다 형성됐을 때 성공한 강의를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도 어, 성공을 준비하는 그런 강사님들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강사는 5분 전에 마치는 거라 그랬는데요. 5분 전에. 감사합니다.